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호 선생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유체역학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체역학 매우 어렵게 생각하죠? 실제 유체, 다시 말하면 액체나 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 유체역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어떤 수식적인 설명과 그리고 물리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역시 유체역학을 완전히 찢어버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풀이해서 설명할 것을 약속하고요. 자, 이제 유체역학에 대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수업 자체에서 삼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기계공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강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삼역학입니다. 자, 삼역학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삼역학 3개가 있는데, 자,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역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유체역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업연력학이 있습니다. 자, 공업연력학이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바로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삼역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많이 했었지만 유체역학, 공업연력학, 재료역학에 대한 부분을 다 강좌를 깔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전부 다 1과 2로 다 나눠놨습니다. 자, 여기도 1과 2로 나눠놨어요. 자, 유체역학 1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시험 범위 또는 여러분 유체역학에 대해서 강의하고 싶은 강좌의 범위는 일반적인 우리 유체정력학과 동력학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다루게 되겠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상사에서 상사 또는 뭐 차원 해석까지를 선생님이 1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사 또 차원 해석까지를 선생님이 1로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덕트라든지 파이프 내에서의 물질의 유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선생님이 2 부분에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업연력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죠? 이 공업연력학은 공업이라는 말이 들어간 상태에서 연력학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얘기한다면 거시적 관점이죠. 그렇죠?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공업연력학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전체를 통으로 본다는 거죠.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입자들의 운동을 평균화시켜서 그걸 하나의 대표적인 값으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돼서 그걸 우리는 공업연력학이라고 하죠. 자, 물론 이제 다른 말로 뭐 고전연력학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고전연력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거시적 관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을까? 미시적인 관점이 있겠죠. 자, 거시적 관점과 서로 상대적인 역할을 하는 미시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 미시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거는 뭐 통계연력학이라는 말을 쓰죠. 통계열물리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엔트로피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미시적 관점에 대한 연력학보다는 거시적 관점의 연력학을 가지고 효율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업연력학 1, 2는 또 나눠지는 것이 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은 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이 바로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연기관에 관련된 것은 2에서 주로 다루고 공업연력학 1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나 연력학 법칙에 대한 부분을 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재료역학이 되는데 선생님이 재료역학이란 부분은 조금 선생님이 생각을 달리해서요. 재료역학 과목을 갖다 개강을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고체역학을 개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개강이라보다는 개설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료역학보다는 선생님 뭐 고체역학으로 선생님이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고체역학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바로 뭐죠? 기계 정력학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정력학 공부가 좀 필요한 상태, 물론 일반 물리학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친구들이면 상관없겠지만 정력학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성질이 들어가 있는 역학, 재료역학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파트로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계 정력학이나 정력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친다면 당연히 여러분 고체역학 1을 수강하면 되겠고요. 자, 재료역학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싶다면 고체역학 2를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좌를 깔아놓은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체역학 특히 1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모든 역학들을 다 뒤져보면 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압력이라든지 어떤 뭐 부피라고 하는 녀석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런 등등 압력이나 부피 같은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어떤 물리적 성질을 갖게 만드는 성질, 그것도 물성치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성치라고 하는 녀석들은 보면 죄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알다시피 여러분 차원과 단위라고 하는 걸 다 갖게 돼 있죠. 우리가 차원과 단위를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차원과 단위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모든 어떤 부분에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있어서도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원과 단위를 다 갖고 있는데 이 단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기본 9단위 정도만 알면 되겠죠. 이 기본 9단위에서 모두가 다 파생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차원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 중에서 특수하게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기본 단위가 있듯이 차원이라고 하는 녀석도 기본적인 내용이 뭐 요런 표시 쓰는 거 다 알죠? 꺽쇠 표시를 씁니다. 자, 그래서 M이라고 쓸 때 요거는 뭐냐면 mass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뜻하는 겁니다. 질량은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요. 자, M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쓸 수 있는 것이 L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L은 뭡니까? length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길이가 되겠어요. 자, ML이 있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또 뭐 있습니까? ML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지 T라고 하는 게 있죠. T가 뭡니까? 타임입니다. 타임, 그렇죠? 자, 타임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전부 다 차원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쓰는 LMT가 있고요. 자, 그 이외에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게 있죠. 온도 temperature라고 하는 걸 앞글자 T를 써버리면 조금 혼란이 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요렇게 쓰고요. 요렇게 표시를 하죠. 요거 뭡니까? 각을 나타내는 세타의, 각을 나타내는 스몰 세타의 뭐죠? 바로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뭘 뜻한다고? temperature, 온도에 해당하는 거죠. temperature, 온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나 길이나 타임, 시간과 온도에 대한 이 특수를 나타내는 이런 차원의 형태는 이렇게 표현되고 나머지들도 열심히 많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F equal MA라고 하는 녀석 우리 잘 알죠? F equal MA를 한번 보겠는데 이거의 차원을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F라고 하는 있죠. 힘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force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뭐가 됩니까? 하나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뭐가 됩니까? 하나의 변수가 되기도 하죠. 이 F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force는 뭐야? 이 스스로가 F가 차원을 결정하는 그런 문자이기도 하지만 변수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냥 힘이라는 것의 변수로 쓰여지기도 하죠. 변수이자 뭐가 된다고? 차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F equal MA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F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차원으로서 결정해서 우리가 F라고 써서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죠. 자,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지만 이 상황을 뭐로 해보겠다고? 다른 녀석들의 결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MA가 되니까 M이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거죠. mass가 됩니다. A라고 하는 가속도는 뭐예요?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미터가 길이에요. L이라고 쓸 수 있겠고 세컨은 뭐가 돼? 타임이죠. 타임의 뭐? 역수 두 번째.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 자체가 우리한테 뭐죠? 바로 F라고 하는 녀석을 차원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얘네들 갖고 뭐한다? 조합을 시켜놓은 거죠. 물론 F 자체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MLT-2승이라고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바로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mass라고 알고 있지만 이 녀석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mass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죠. 자,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T의 2승분의 ML이라고 쓰인 녀석이 뭡니까? F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차원은 어떻게 쓸 수 있다? L분의 얼마? F에다가 T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해도 우리가 mass라고 하는 걸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차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봤고요. 자, 이제 단위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단위 9개의 기본 단위가 뭔지 한번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나왔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뭐가 됩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질량. 자, 질량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질량 뭐가 있습니까? 길이가 있죠. 자, 길이가 있고 뭐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자, 질량, 길이, 시간 요 세 가지는 아주 많이 쓰여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뭐 단위가 되겠고 질량, 길이, 시간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가 있죠. 템퍼리처 온도가 있습니다. 여기 단위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나중에 또 보겠죠. 뭡니까? 바로 켈빈 온도. 그렇죠? 절대 온도 라지 K라고 씁니다. 물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C, 섭씨 온도랑 관계 있는 것이고 자, K 말고 뭐 있습니까? 도 R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알죠? 이거 고급 연력과 배운 학생들은 알 것입니다. 랭킹 온도라고 합니다. 랭킹 온도는 어떻게 되죠? 도 F라고 하는 파레라이트, 화씨하고 관계 있는 절대 온도가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쓰는 내용 자체는 K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자, 네 번째에서 우리가 온도가 나왔고요. 다섯 번째 뭐 되죠? 그렇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이 전류.
자, 전류 암페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기본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질의 양이 뭡니까? 몰이라고 하는 거죠. 몰. 자,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물질의 양이 있고요. 자, 6개. 나머지 3개가 뭐가 나옵니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내용 중에서 온도, 전류, 물질의 양. 그리고 빛이 들어가죠. 빛. 그죠? 빛에서 뭐가 됩니까? 바로 광도라고 하는 것. 그치? 빛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광도. 광도는 뭡니까? 바로 칸델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CD라고 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광도가 있고 뭐 더 있어요? 조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조도. 자, 이게 럭스라고 하는 걸 써요. 그렇죠? 럭스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광도, 칸델라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두 가지가 각에 대한 부분이 있죠. 다 뭐죠? 평면각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있고요.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평면각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를 얘기합니까? 평면각 자체는 바로 라디안이죠. RAD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여러분이 RAD라고 하는 이 라디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평면각은 무차원이죠. 차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체가 이게 다 나눠버려 버렸죠. 어떻게 됩니까? 평면에서 라디안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뭐죠?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R분의 L을 정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호도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된다고? 1호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린 것이 바로 뭡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를 1호도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쵸? 선생님 수학을 들어본 학생은 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채꼴이 하나 나왔을 때 가운데 나와 있는 녀석 자체가 세타죠. 이 녀석이 호도예요. 그러니까 호에 관련돼 있는 도의 표현법이다 이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이쪽이 L이고 이쪽이 L이죠. 이 똑이란 게 뭐야? 이 똑이. 자, 이쪽이 L이 되는 것이고 R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가 R하고 L 만들었을 때 이것 자체의 정의는 여기 있는 R과 여기 있는 L이 서로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 서로 같아질 때 우리가 1호도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단위가 길이니까 미터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L이라고 하는 녀석도 어떻게 돼? 단위니까 미터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길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죠. 단위 자체가 없습니다. 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단위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입체각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리학과를 나오거나 일반적으로 공대생 중에서 입체각에 대한 얘기는 꽤나 나올 겁니다. 입체각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단위가 SR이라고 쓰죠. 단위가 SR이라고 쓰는데 이게 뭐의 약자냐? 스터 라디안이에요. 스터 라디안이라 내가 스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스테디움, 그쵸? 우리가 체육관처럼 생긴 큰 거 있죠. 잠실 야구장 같은 거. 이런 스테디움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핑크가 와야죠. 핑크가 와야 무슨 핑크가 와? 그쵸? 이제 핀트가 와야 되죠.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우리가 세타라는 말을 쓰는데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스터라디안에 스터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경기장 모양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경기장 모양이 우리가 가운데가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자,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게 입체각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실제 입체각은 여러분 선생님 다변수 미적분학, 벡터 미적분학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정체는 뭡니까? 바로 각이라는 개념보다는 뭐죠? 공면적이에요. 공면적. 자, 공면적입니다. 그래서 입체각은 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공면적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간상에서 어떤 입체가 하나 있다 봅시다. 실제로 아래 내부에서 바라보는 거야. 이 바로 경기장 안에서 이 바깥쪽을 이쪽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쪽 부분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왔다고 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스테디움, 경기장을 하나 만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시각적으로 이걸 본다라고 할 때 입체가 발생하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이건 그냥 평면각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입체각이라고 했을 때 입체각은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봐야 되죠. 전체를 보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이 각을 세타라고 쓰는 건 평면각이고 이놈을 입체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구를 하나, 단위구를 하나 잡아요. 그래서 반지름 1인 구를 하나 잡습니다. 반지름 1인 구를 하나 딱 잡아요. 그러면 구를 하나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 중심을 하나 찍겠지? 중심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각을 하나 잡아봅니다. 자, 이렇게 각을 잡을게요. 근데 이 각을 잡을 때 구니까 구 표시를 좀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를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림 안 나오네 이거. 자, 이렇게 구의 표시를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이걸 바라볼 때 이쪽에 어떤 입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입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얘가 바라보는 각이 이렇게 와서 여기 만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만나는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요 사이각이 어떻게 되니? 평면각 세타가 만들어지겠지만 이 단위구 반지름이 1인 녀석으로 봤을 때 요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 녀석이 전체가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볼 때는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계속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가 돼? 입체를 바라보는 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뺑 돌아가면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니? 바로 이런 형태를 쓸 수 있겠죠. 자, 분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바퀴를 보는 거예요. 한 바퀴를. 자, 얘를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내가 딱 바라다 보니까 이걸 바라다 보면서 이게 입체로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얘가 그걸 따라가면서 요 각도만큼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삥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뭐가 발생하죠? 바로 우리가 와이퍼 같은 거로 닦는다고 생각하면 요 부분에 뭐가 발생합니까? 그 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형태가 하나의 공면적처럼 이런 면적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밴드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밴드가 발생했을 때 이 밴드의 공면적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바로 입체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 알겠습니까? 공면적의 뭐? 바로 이 뭐죠? 공면적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 입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입에서 거품이 자꾸 나오네. 미안합니다. 자, 이거 거품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태아도 아니고. 그래서 입체각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스터라디안이라서 SR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서 이 9개를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얘네들 가지고 뭐합니까? 서로 연결해서 서로 만들어내고 파생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제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질량, 길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질량, 길이, 시간이라고 적혀있는 이 녀석들의 단위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 길이, 시간을 한번 본다면 우리가 저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단위계가 3가지가 나오죠. 원래 4개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떻게 됩니까? MKS 단위계가 있고요. 그 다음 얼마? CGS라고 하는 단위계. 그 다음 뭐를 쓰죠? 자, FPS, 하프라이프나 뭐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하프라이프, 레인보우 식스 같은 거 이런 거죠. 총 쏘는 그런 게임에 대한 FPS가 아니라 FPS라는 단위계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SI 단위계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단위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MKS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뭡니까? 앞에 있는 M이라고 하는 녀석이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미터, 뭐 길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K라고 하는 것이 있죠. K는 뭡니까? 킬로그램, 질량에 해당하죠. 자, 끝에 있는 S라고 하는 건 뭐죠? 시간, 세컨드라고 하는 게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MKS 단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은 죄다 뭐다? 질량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 다 질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뭡니까? 질량에 해당하죠. 나머지 세컨드는 똑같아요. 그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SECOND, 그렇죠? 세컨드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 MKS라고 하는 것에서 MK와 CGS, CG, 그 다음 FPS, FP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제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갈 곳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쓰는 게 뭡니까? 자, 이거죠. 바로 국제 표준 단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SI 단위계라고 하는 걸로 전부 다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뭡니까? 뉴턴 같은 거죠. 예, 힘의 단위. 그렇죠? 뉴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국제 표준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SI 단위계로 주로 가더라도 앞으로 나와 있는 모든 교재 속에 나와 있는 그 장치들이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결과를 따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단위 환산을 위해서라도 알아두긴 알아둬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길이에 대한 부분을 보겠는데 랭스에서 처음에 M이 뭡니까? 미터죠. 아, 이거 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가 나와 있죠. 자, 미터와 센티미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길이 단위에서 당연히 여기 어떻게 됩니까? 앞에 센티라는 말이 붙어 있죠. 자,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 없지? 이건 모르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야. 뭐죠? 접두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뭐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뭐 10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10의 6승 뭐가 되죠? 10의 9승 3승씩 자꾸 올라갑니다. 그렇죠? 10의 3승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킬로죠. KILL 그죠? 킬로 한글로 쓴다고 해서 영어 못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의 6승은 뭐가 됩니까? 킬로에다가 올라가니까 뭐가 되죠? 이건 영어로 써볼까? 메가죠. 자, 10의 9승은 뭐가 됩니까? 메가에서 올라갔으니까 기가입니다. 여러분 하드디스크 용량 생각하면 되겠죠? 자, 10의 12승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니까 기가에서 올라간 게 테라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이 킬로냐, 메가냐, 기가냐, 테라냐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녀석 자체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될 부분이 해당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10의 3승, 6승, 9승, 12승까지는 관계없는데 뭐 여기서 마이너스로 가는 부분을 좀 생각하지 센티가 나와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을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3승 있죠? 요게 뭡니까? 센티죠. 요게 센티가 됩니다. 자, 요거 뭡니까? 미리. 그쵸? 미리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가야 되잖아. 자, 여기서 미리인데 미리에서 올라가 10의 마이너스 6승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단위이기 때문에 알아줘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나노죠. 아, sorry. 무슨 나노야, 그치?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고요. 자, 10의 마이너스 9승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는 나노입니다. 뭐 개나 소나 그냥 계속 나노 붙이고 있죠? 뭐가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건지 계속 나노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거 알아두자.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은 뭐가 돼? 피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아두고 접두어는 당연히 아는 것이 맞겠죠. 자, 이제 우리가 미터와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 앞에 있는 녀석 자체가 이게 뭡니까? 영미 단위계. 다시 말해 이쪽은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단위계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미 단위계. 얘네들이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것도 외워둬야 되지 않겠어요? 영미 단위계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고 F라고 하는 녀석 뭡니까? 이 F는 뭐 발바닥, foot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feet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feet 또는 foot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녀석 자체 어떻게 됩니까? 이게 foot 또는 FET라고 쓰는데 요 녀석 영미에 쓰는 길이죠. 보통 얼마? FT를 붙여서 씁니다. 자,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얘하고 피트하고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하고 서로 연결하는 것들 환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왜 거품 계속 나오네. 자, 이게 피트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쓸 때 우리가 뭐죠? 가장 알아야 될 것이 1인치죠. 1인치. 이 인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인치는 당연히 약자로 IN이라고 쓰고 점땡. 그렇죠? 맞습니까? 1인치는 어떻게 됩니까? 2.54cm죠. 자,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인치는 2.54cm가 되는데 우리가 뭐죠? 1feet라고 하는 1foot는 뭐가 됩니까? 12인치가 되죠. 자, 이것을 알면은 사실상 어떻게 돼? 1인치라고 하는 녀석이 2.54cm니까 1feet는 2.54를 곱하면 대충 얼마쯤 됩니까? 한 30cm 정도 조금 더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1feet라는 말을 썼을 때는 1feet라는 말을 썼을 때 대충 그까이 거 그냥 한 30c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5feet라는 말을 쓰면 150, 그죠? 1m 50 좀 넘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7feet 이래 버리면 얼마 돼요? 2m가 넘는 거죠? 아주 강력한 머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머리죠? 저 위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KGP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KGP라고 하는 녀석은 질량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KGP에서 K는 자, KGP에서 K는 뭐에 해당합니까? 킬로그램이죠. 그렇죠. 킬로그램이에요. G에 해당하는 뭡니까? 그램입니다. 자, 문제는 P가 되는데 이 P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녀석은 단위가 파운드죠. 그러니까 파운드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 파운드라고 하는 녀석은 LB라고 씁니다. 그렇죠. 마치 100타 두껍게 쓴 것처럼 이게 파운드인데 파운드는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두 녀석은 뭐에 해당하냐면 이 두 녀석은 바로 질량이에요. 자, 질량이란 말을 쓰는데 이 파운드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질량과 같이 써놓긴 했지만 이 파운드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저울에다가 달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는 뭐냐면 무게입니다. 이 무게는 질량하고 달라요. 그렇죠. 이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자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무게라고 하는 걸 쓸 때 우리가 일단 F=ma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자, F=m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force라고 하는 그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F=ma가 만들어질 때 이 F=ma라고 하는 단위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죠.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요. 곱하기 이 가속도에는 미터 퍼 얼마요? 세크 제곱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면 이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과 가속도를 곱해서 만든 이 녀석 자체가 뭡니까? 힘의 단위가 됩니다. 근데 힘의 단위가 되는데 이걸 뭐 그냥 기니까 귀찮아서 뭐 SI 단위 귀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니까 하나를 어떻게 되는 SI 단위기로 표현하는 것이 뭐죠? 뉴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얘는 일반적인 힘을 뜻하지만 자, 우리가
지구상에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도 역시 대대 힘이 되죠. 그 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무게죠. 그래서 얼마? 이건 스몰 w라고 쓰고 mg라고 씁니다. 그렇죠? 맞죠? 야, 이 선생님 자꾸 이거 수업하다가 여기다 자꾸 이 입에다 이런 거 이해하세요? 이 침을 질질 흘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W = mg라고 쓴다면 위에 거랑 똑같아요. 다만 똑같은데 여기 나와는 이 G 보세요. G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뭐예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밑에 지하 자원이 어떤 것이 놓여 있냐에 따라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재본다면 뭐 선생님 기억으로는 9.77에서 9.83 정도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보통 중력 가속도를 얼마 정도 쓴다? 9.8이라고 고딩 때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가 이제 대딩 때는 9.8 이렇게 쓰지 말고 그래도 하나는 더 써줍시다. 9.81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9.8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9.8이다 얼마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중력 가속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랑은 당연히 달라요. 이 W라고 하는 건 녀석 자체도 뭡니까? 힘이죠.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중, 이거는 다 뭐예요? 힘에 관련된 겁니다. 이 녀석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무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게라고 하는 것이 접근할 때 무게는 뭡니까? 바로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무게를 잡을 때는 만약에 1kg이면 1kg 중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야. 중, 그렇죠? 이 1kg 중이라는 말이 바로 무게죠. 근데 이 중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예요? 바로 중력 가속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했을 때 중력 가속도의 형태를 보면 이게 뭐가 되죠? 1kg에다가 9.81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서 어떻게 되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거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킬로그램이 있고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잡았을 때 얘가 바로 이쪽에 들어가 있는 뉴턴에 해당하죠. 그렇죠? 이 힘과 이 힘에서 엄연히 뭐가 됩니까? 이 힘은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들어가서 이만큼이 더 큰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W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합니까? 힘은 힘인데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죠?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뭐죠? 질량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 질량이 아니에요. 무게잖아. 그렇지? 그래서 질량처럼 생각되지만 그 질량으로 표현되어지는 힘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킬로그램 요 밑에다가 force라는 F를 써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온 내용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 force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만들어진 녀석은 거기는 뭐? 무게라는 것을 뜻하지만 힘의 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힘의 무슨 단위냐면 중력 단위라고 합니다. 무슨 단위? 힘의 중력 단위라고 해요. 네, 말하겠죠? 힘의 중력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게 표준 단위죠. 그럼 표준 단위와 중력 단위에 대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뭡니까? 중력 단위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위에 주어져 있는 뭐죠? 표준 단위라고 하는 놈이랑 비교했을 때 이 표준 단위라고 하는 놈보다 항상 몇 배? 중력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항상 몇 배? 9.81배가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력 단위와 표준 단위를 서로 환산할 때는 표준 단위에다 뭐를 해준다? 9.81을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F라고 하는 녀석과 W를 봤죠. 자, 무게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힘보다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힘은 힘이지만 중력 단위에 대한 힘으로서 9.81을 표준 단위에서 곱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무게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의미는 바로 힘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파운드라고 하는 녀석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뭐였다는 거죠? 바로 힘의 개념입니다. 무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 영미 단위에 있어서는 파운드 대신에 우리가 질량 단위로 쓰는 것이 무엇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1피트, 피트죠? 1피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가속도로 얼마? 1파운드의 힘을 주었을 때 1피트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도록 1파운드를 줬을 때 움직이는 질량이라는 게 있겠죠. 물체의 질량. 그 물체의 질량을 우리 뭐라고 쓰냐면 슬러그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1슬러그의 개념은 1파운드라고 하는 파운드의 개념 자체는 뭐라고? 여기 나오는 슬러그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죠? 피트 퍼 얼마? 세크 제곱, 푸트 퍼 세크 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알겠죠? 그래서 파운드에 대한 개념은 질량이 아니라 뭐다? 무게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좀 주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slug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질량으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 알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자체에서 이제 단위를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파운드라고 하는 녀석도 뭡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파운드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0.4536kg이 되겠습니다. 자, 1파운드 자체가 0.4536kg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줘야 되겠고요. 실제 아마 이게 0.4536이 아니고 0.453592kg인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453592kg이라고 만들어진 녀석을 반올림해서 0.4536이라고 해놨는데 이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자, 오래 살려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공학용 계산기라고 하는 만병통치약이 있긴 하지만 쪽팔리잖아. 그치? 그 계속 할 때마다 손으로 치는 것 자체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SI 단위계 중에서요, 뉴턴이 나왔네요. 자, 이 뉴턴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얼마 돼요? 1뉴턴 쓰죠. 이게 뭐에 해당합니까? 1kg 곱하기 얼마?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요 녀석 자체를 살짝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1kg이니까 이게 얼마 됩니까? 10의 3승g이죠. 자, 미터입니다. 10의 제곱센티미터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쓴다고 친다면 10의 3승이라고 적혀있는 놈과 10의 제곱이라고 적혀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얼마? 10의 5제곱이에요. 그러면 10의 5제곱에다가 나온 녀석이 뭐? 그램 얼마?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나오죠. 자, 요 녀석 자체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써준다? 요거 자체가 1뉴턴이 되겠지만 뒤에 나오는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 요거 외워야 되겠죠. 자, 이거 뭐라고 씁니까? dyne 뭐 다인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여러 가지 어떤 단위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 볼 거냐면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P죠. 우리가 스몰 P를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지 P를 쓰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동력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스몰 P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는데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리미트 델타 A가 제로로 갈 때요. 그 단면적 델타 A에 작용하는 얼마 됩니까? 힘의 변화죠. 물론 압력이니까 어떻게 돼요? 법선방향 힘이 되겠습니다. 뒤쪽 가서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압력은 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통째로 쓸 때 아예 편하게 뭐라고 쓰죠? 바로 면적분의 F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죠. P라고 하는 녀석 저 면적분의 F가 되겠죠. 힘. 그래서 여러분 F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PA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자, F 이퀄 PA가 되는데요. 자, 이 녀석 자체의 단위를 보면 이 P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를 많이 여러 가지로 쓰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뭡니까? 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뭐라고 쓸 수 있죠? 바로 밑에가 이게 면적이니까 미터 제곱 맞죠? 그렇죠? 미터 제곱이 되면 포스를 어떻게 보면 뉴턴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압력 P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는 뭡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물론 킬로그램 포스 얼마 됩니까? 미터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 9.81만큼 차이가 나서 그런 거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자체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압력의 단위는 뭐를 쓰죠? 그렇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걸 쓰죠. PA라고 쓰고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파스칼인지 K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맞겠지 뭐. 그렇지?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준다면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파스칼을 우리가 단위를 쓰게 돼요. 근데 뭐 역시 뒤에서 보겠지만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매우 조그마한 값이라서 이걸 별로 그렇게 단위를 쓴다고 해서 많은 어떤 우리가 호기심을 갖다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에다 10의 3승을 얼마? 10의 3승 파스칼이 있겠죠. 이 10의 3승 파스칼은 뭐야? 이거만 마시간에 10의 3승 어떻게 돼? 파스칼이죠. 이걸 우리는
1kPa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를 우리가 따질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다루고 10의 3승 파스칼 얼마? 1kPa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더 쓰게 된다. 너무 작기 때문에 1kPa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서 10의 5승 파스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0의 5승 파스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바라고 하죠. 자, 1바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역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1바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10의 제곱 kPa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F에 대한 단위는 기억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주어진 압력 단위가 뭐야? 이게 주어진 파스칼이죠. 그 파스칼 곱하기 얼마 됩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 미터 제곱 이렇게 써도 관계없고요. 실제 파스칼의 정의를 써서 표현해도 되겠죠. 당연히 뭐? 뉴턴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압력 단위를 쓰는 게 되게 많죠. 천둥 뭐예요? 토르르, 그렇지? 토르르? 그러니까 토르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토르를 쓰기도 하고요. 자, 이 토르, 물론 이게 THOR이랑 다른 얘기는 하지만 토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고요. 토리첼리에서 나온 거죠. 사람 이름에서.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토르도 있을 수 있고 뭡니까? 바로 수은주라고 하는 거. 뭐 미리 HG라고 하는 바로 수은주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미리 AQ라는 것도 있어요. 뭐죠? 이 바로 수주, 물의 높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얘네 말고 또 뭡니까? 공학용 단위로 쓰는 것 중에서 뭐 1ATM이라고 하는 거 있죠? atmosphere, 그렇죠? 대기압이라고 쓰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뭐 1ATA라고 해서 쓰는 것도 있죠. 물론 AT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 단위들을 다 볼 것이고요.